지난번에는 상무령리를 소개할 때 5mm까지 가는 상무령 주차장에서 파서탕을 지나서 5mm 산촌 생태마을까지 가는 코스가 있었다고 소개를 했는데, 그 전에 굴량리에서 이 생태문화 탐방로를 지나면 상무령리를 향해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에서 어떤 분이 여기 굴량리 전망대를 다녀왔다라는 짤막한 글을 보고 되게 궁금해졌는데, 이 코스는 길지 않아서 쉽게 접근이 가능하겠다고 해서 오늘 찾아와 봤고요. 전망대까지 1.2km 왕복 1시간이 안 되는 거리니까 가볍게 1코스를 경험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코스는 솔밭 쉼터까지. 지금 오늘은 굴량리 주차장에서 전망대까지만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차장에 도착할 때까지는 다른 표지판이 딱히 확인할 수 있는 게 잘 없었는데, 와 보니까 굉장히 길이 정리가 잘 되어 있고, 이 난간도 계단도 그늘진 곳에 있어서 그런가 개구리들이 탐방로가 지금 개방은 되어 있지만 사람들의 발길이 그렇게 자주 닿는 것으로 보이진 않아요. 사람들의 발길이 많지는 않아도 지금까지 다녀본 산길 중에 굉장히 이 초입부터 운치가 있는 걸로 다가와요. 인상이 굉장히 좋게 느껴집니다. 비봉산이나 뭐 공원의 뒷산, 그런 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 같지가 않아서 이 길 자체가 굉장히 자연의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잠시 걸어오는 초입인데도 제 발소리에 놀라서 후다닥 후다닥 사라지는 동물들이 있는 거 보니까, 만약에 이 길을 처음 가보겠다고 계획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우선 놀라지 않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올라왔는데 분기점에는 편말이 하나 나왔고요. 자주 올랐던 비봉산하고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길을 걷는 재미가 또 있는데, 지금 어쨌든 제 발소리에 놀라는 동물들이 도망치면서 내는 소리에 또 제가 놀라고 해서 혼자 오시면 약간 위협적인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이 꽃길, 그리고 이 꽃이 흔하지 않은지 윙윙 거리는 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리는 게, 여기 있는 이 꽃 때문에 벌들이 꿀을 채집하러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 길을 선택해서 오신다면 벌에 대한 대비도 좀 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면서 꽃 검색을 잠시 해보니까 지금 여기 있는 흐드러지게 핀 꽃이 꿀풀과에 속하는 꽃향류라는 11월에 결실을 맞고 9월과 10월에 개화를 하는 꽃이라는 정보가 검색이 됩니다. 지금 한창 개화를 할 시기로 보이고요. 벌들도 꿀을 채집하기에 한창 바쁜 시기가 또 지금인 것 같아요. 어쩌면 소개를 하고자 마음을 먹지 않는다면 이전과 같이 이후로도 모르고 살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그런 저한테도 이렇게 처음 걷는 길이 생소하지만 굉장히 색다르게 호기심이 생기는 길이 있다는 게, 양구에 사시면서 뭐 드라이브 코스를 찾는다거나 새로운 산책 코스를 찾는다거나
인공 습지 주변으로만 이어지는 그 산책로가 조금 흥미가 없다라고 하면 이런 것도 한 번씩 걸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바닥엔 도토리들이 널려 있고요. 무슨 해안가를 걷는 것 같다는 착각을 들게 하는 정도로 이런 길이 아주 해안가가 아니면 이런 길을 흔하게 경험해 볼 수, 저도 처음이고요. 뭐 설악산, 치악산, 강원도의 경치 좋은 산을 둘러봐도 이렇게 물 옆으로 이어지는 탐방로가 있는 곳이 상당히 드물 것 같습니다. 갑자기 벼랑간 목적하고자 한 전망대에 도착을 했고요. 남은 거리를 생각해보면 영환산장까지는 아니어도 솔밭까지는 가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잠깐 들어요. 전망대에서 보이는 풍경이 공수리에서 이어지는 낚시터에 지금 방문한 사람들이 조금 보이고요. 확대를 해보면 공수리에서 상모령리로 이어지는 물길이 상당히 많이 굽이쳐 흐르고요. 이쪽에 약간의 그물, 물고기를 잡기 위한 그물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람의 인적이 닿지 않는 비밀스러운 장소로 여겨질 정도로 양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색다르고 좋습니다. 전망대에 도착할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통나무를 토막내에서 올려놓은 벤치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망대까지는 왔는데 영환산장까지는 아니어도 중간에 있던 샘바까지는 한번 조금 더 가볼 수 있지 않나 해서 그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길을 알고 가는 거는 아닌데 워낙 이렇게 난간이 중간에 보니까 이렇게 낙석이 발생해서 난간이 유실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 곳이 있습니다.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실을 좀 빨리 인지해서 관리하는 곳에서 이 유실된 난간을 복구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솔밭 쉼터는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는 편말에는 옹달샘이라는 이름으로 있네요. 저쪽 위에 돌이 쌓여 있는 곳이 있는데 돌이 쌓여 있는 모습이 아래에서 볼 때는 샘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왔는데 우선 그 편말 위쪽에 있는 돌들은 샘터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소원소나무라고 불리는 나무는 이 줄기 아랫부분부터 가지를 여러 갈래로 뻗쳐서 나간 이 소나무가 소원소나무가 맞는 것 같아서 이런 편말을 통해서 기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원소나무를 지나서 잠깐 걸어오니까
이 솔밭 쉼터가 나옵니다. 소나분들은 오는 길에도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앞에 보이는 이 통나무 벤치들이 많이 보이는 것처럼 이곳은 그래도 사람들이 한번 쉬어가는 곳으로 조성을 해 놓은 건 같습니다. 그 앞에는 8호가 아주 넓게 잔잔하게 흐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솔밭 쉼터 아래쪽에 길이 나 있는 곳으로 내려올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목소리가 줄어든 이유가 저쪽 앞에 낚시를 하고 있는 좌대들이 여럿 보입니다. 해가 잘 드는 지금 현재 남향인 곳이라서 마음먹고 야영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백패킹을 가지고 야영을 즐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 이미 다녀간 흔적도 있고요. 솔밭 쉼터에는 이렇게 벤치가 있는 곳에 어느 정도 공간이 텐트나 돗자리를 펼칠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습니다. 물론 화기의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밀키트나 불을 이용하지도 않고도 취식을 할 수 있는 재료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양구에서 흔치 않게 경험해 볼 수 있는 장소이다. 그리고 혼자만의 야영을 즐기면서 힐링할 수 있는 포인트가 충분히 된다라는 인상을 받습니다. 편말에 나와 있는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서 도대체 촛대바위가 또 어떻게 생겼는지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안내 표지판이 가리키는 길로 조금 더 진입해 보겠습니다. 결국 편만 하나 보고 호기심 반, 정보를 담아야 좋겠다라는 의지가 반 해서 이 지금 촛대바위를 찾아 올라왔는데 바로 앞에 이렇게 뾰족하게 우뚝 솟은 바위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편말이 있다고 해서 공식적으로 와볼 만한 길은 아닙니다. 이 촛대바위는 쉽게 만만하게 볼 수 있는 곳이 아니어서 제가 다 담아서 가겠습니다. 이 촛대바위 양 옆으로도 경사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도 60~70도 이상은 되지 않겠나 싶을 정도로 경사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래서 이 촛대바위는 차라리 호기심을 자극하는 저 편말이 없었다면 제가 접근을 안 했을 텐데, 그래서 와서 보니 한 번 정도는 와 볼만 했다라는 생각이 잠시 스칩니다. 편말에 나와 있는 공식 지명이라고 해서 촛대바위가 분명 접근이 가능할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올라갔는데 너무 혹독하게 된통 당해서 다른 분들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더 크게 생겼습니다.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시간에 따라서 뭐 1시간 정도 코스면 굴량리 전망대 정도, 그리고 2시간 정도 코스면 이곳 솔밭 쉼터, 여기까지는 충분히 접근이 쉽고 많은 분들이 다녀가실 수 있는 자연 치유의 공간이 충분히 될 거라는 신뢰가 생겼습니다. 뭐 편말에도 나와 있듯이
피톤치드가 넘쳐날 거고요. 풀벌레 소리 외에 가끔 후다닥 날아오르는 새소리 외에는 온전히 이 산길에 집중하면서 산책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양구에 어디 가볼 만한 곳을 찾는다면 이곳 굴량리 주차장에서 시작하는 생태문화 탐방로를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는 추천을 합니다. 이상 오늘은 여기까지 생태문화 탐방로의 일부인 굴량리에서 상무령리까지 가는 코스 솔밭 쉼터까지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촛대바위도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